예, 오늘도 최순실 게이트 얘기부터 해서 지금 치열해지고 있는 대선 레이스까지 짚어볼 이슈가 많습니다. 스튜디오에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세안대학교 최진대외부총장 박지훈 변호사, 전 새누리당 의원이시죠. 이두하 변호사,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신 김복준 박사님 네 분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김기춘, 조윤선 두 사람을 같은 날 소환을 했습니다. 대질 신문을 위해서입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 부른 시간이 30분 간격이에요. 예. 9시 반, 10시 뭐 그럴 거예요. 예. 30분 간격으로 두 사람을 불렀다는 거는 특검에서는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다가 대질의 필요성을 느끼면 대질을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두 분 다 법조인입니다. 법조인. 예. 두 분 다 법조인이시지만 대질이라는 건요, 둘 중에 한 사람이 거절해버리면 대질 못해요. 예. 거부해버리면 못하거든요. 그래서 대질이 성사될지 여부는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김기춘 전 실장이 지금까지 보여온 어떤 이분의 행태로 볼 때 대질을 한다고 그럴 때 대질에 응하겠습니까? 또 대질을 한들 뭐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크게 뭐 고무적으로 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특검 고무적으로 볼 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특검은 뭐냐면 김기춘 전 실장이나 조윤선 장관을 못 부르는 게 아니라 안 부르는 거다. 이거는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물증을 어느 정도는 확보한 게 아닌가. 물증이라는 거는 그 하드디스크를 확보했다 그랬거든요. 네. 조윤선 장관의 하드디스크. 거기에다가 지금 이미 구속돼 있는 3인방 뭐 신동철이라든지 정완주 비서관 뭐 이런 사람들의 진술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들에 의해서 조윤선 비서관까지 정무수석이죠. 그까지는 확인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조윤선 정무수석이 그 후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한테 지시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같이 부른 걸로 보이고요. 조윤선 장관이 만약에 이걸 인정을 한다 그러면 그걸 갖고 김기춘 비서실장한테 봐라 인정했다. 당신 지시했냐 안 했냐. 막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둘이 부른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저도 좀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계속 부인을 했거든요. 지금 와서 이거 법정 가더라도 계속 똑같은 태도로 나오지 않을까. 뭐 어떤 증거가 오더라도 일단은 부인하는 방식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사도 오래 진행은 되지만 아마 쉽게 자백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특검이 그렇게 자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청와대 있을 때 좀 묘한 일들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저도 한 10,000명 가까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다는 존재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 정도 반대한 작업이면은 대통령이나 비서실장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다른 일하고 달리 저거는 문건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안정범수성 이런 전화로 구두로 할 수 있거나 만나서 할 수 있지만 저거는 직접 누군가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소통비서관이 지금 구속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작성자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문건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 문건이 이상한 문건이 부처로 넘어가는 순간 말입니다. 그건 이미 언젠가는 공개될 걸 각오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딱 볼 때는 이거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럼 반드시 언젠가 이른바 세이브, 말에 축적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거나 언제 미묘한 시기가 오면 은근슬쩍 귀신도 모르게 그걸 흘립니다, 밖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 블랙리스트는 공개되고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특검이 큰 소리 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아까 하드디스크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중요 자료를 모처에 옮겼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고요. 특검도 김기춘 전 실장의 증거인멸의 정황이 확인됐다. 지금 이루고 있죠? 네, 아마 특검에서 이 김기춘 실장 집 앞에 있는 집에 있는 CCTV를 이제 분석을 했는데 깨끗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복원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를 이제 그 김기춘 실장 본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뭔가를 부지런히 옮기는 어떤 그 영상을 확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증거인멸 교사죄 이제 이야기도 좀 나오고 그러는데요. 이제 분명한 거는 지금 CCTV는 그 이상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그 옮긴 사람들이 어디 모처에다가 그걸 갖다 놨는지 여부는 지금 밝혀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김기춘 실장 집을 압수수색했을 때 명패조차도 없더라. 사실 공직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그 명패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귀중한 자료예요. 저도 어디 수사과장 가고 그러면 그때 있었던 이런 명패 집에 진짜 모셔놓고 있거든요. 아마 김기춘 전 실장님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거 잘 보관하는 게 사실 공직사회에 끝난 사람들인데 얼마나 이분이 그런 것까지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것마저도 집에 없다면 같이 옮겼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그것만 찾는다면 김기춘 실장의 어떤 블랙리스트 관련된 범죄 사실을 찾는데 막대한 기여가 되겠죠. 전 뭐 명패도 없고 문패도 없으니까. 근데요. 중요한 거는 지금 이렇게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면 구속영장 청구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지금 사실 정황이지 그 정황. 부분에 어떤 서류가 있었는지 아, 박스를 옮긴 거지 그 안에 뭐가 있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특검도 그래서 사실 그게 어떤 서류인지 그 물건이 어디로 옮겨졌는지 계속 추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 몇 주 정도 추적을 했는데 성과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게 저희가 길다면 길고 예. 짧다면 짧지만 한 10월 말부터 예. 얘기가 나왔죠. 근데 그 전에도 계속 기업들 사이에서는 뭐 8월부터 뭐가 터진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만약 저 당사자들이라면 그 전에 옮겨놨을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 정리를 해놓거나. 그러니까 사실 저 뭐 법 이렇게 별명이 저렇게 붙었지만 전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니까 뭐 말하기가 그렇지만 법꾸라지 이렇게 표현조차 있을 정도니까 저 정확한 그 물증이나 증거인멸을 했다는 거 아니면 그 사람들 신원이라도 확인해서 진술을 받거나 이래야 될 텐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특검에서 예. 흘러다니는 얘기는 조윤선 장관에 대해서 더 세게 얘기를 하죠. 신병에 대해서.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자료나 물증이나 진술보다는 조윤선 장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체부 공무원들 그리고 그 밑에 있던 국민소통비서관하고 정무비서관이 구속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리고 특히 신동철 정무비서관은 당 내에서는 핵심 인물 아마 뭐 이렇게 10명을 예. 뽑으면 그 안에 들어갈 예. 정도의 인물로 소문이 자자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진술을 해서 조 장관에 대한 신병에 대해서 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조사가 끝나면 특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저희가 한번 보기로 하고요. 자, 이번에는 이번 블랙리스트에 최순실 씨가 개입했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이 조윤선 그리고 김기춘 두 분은 최순실 씨를 모른다라고 주장을 했죠.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런데 최순실을 몰랐다? 이게 앞뒤가 안 맞죠. 지금 그렇죠? 저 최순실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와서 나이 들어서 나이 핑계 대지 마시고요.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이제 보니까 뭐 제가 못 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순실이를 알지는 못합니다. 자, 최순실이라는 사람하고 이제 그만하시고요. 접촉은 자, 없었습니다. 정윤 그 제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적도 없습니다. 결단코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저에게 1000번, 10,000번을 여쭤보셔도 제 대답은 같습니다. 결단코 사실이 아닙니다.